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14일 월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어제 정말 말 그대로 곳곳에 단비가 내렸습니다. 건조특보도 모두 해제되었고요. 오늘도 전국에 또 한 차례 봄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 비가 내리면서 어제처럼 또 선선함이 감돌겠고요. 낮까지는 전국 곳곳에 비가 확대되겠고 저녁 무렵에는 대부분 그치겠다고 합니다. 또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니까요. 정말 바싹 말랐던 대지에 이 단비가 내려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성도 줄고요. 좀 촉촉함이 우리 모두에게 더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정부의 폐광 대책에 반발해서 이 대한석공 노조가 총파업에 나서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지난 2일이죠. 노사정 협의체 회의에서 이 단계별 조기 폐광에 잠정 합의했다고 합니다. 그 합의한 내용 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최종 타결까지 또 어떤 과정들이 남아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폐 마스크를 재활용해서 장애인들을 돕는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오늘 소개해드리겠고요. 이 봄철 산불을 막기 위해서 국립공원 탐방로 출입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이 폐쇄 구간과 일정 점검하도록 하죠. 3월 14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 정치권이 6일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20대 대선 이후로 미뤘던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차기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선거구 곳곳을 누비게 됩니다. 관내 선거관리위원회 예비 후보자 등록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13일 기준으로 광역단체장 1명, 기초단체장 8명 등 9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강원도에서 이틀 연속으로 코로나19 9,000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13일 기준으로 강원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9,381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14만 5,219명으로 늘었습니다. 지역별로 원주가 2,325명, 평창이 245, 횡성 226, 영월이 138명 등입니다. 이 병상은 1,387개 중에서 596개를 이용해 가동률 43%, 또 중환자 전담 치료 병상은 63개 중에서 5개가 남아 가동률 92%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재청 심의에서 2차례 보류되었던 원주 폐사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재추진 움직임이 올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올해부터 흥법사지 사용 내 사유지 매입을 본격화합니다. 이를 위해서 보물 제463호와 464호인 흥법사지 제진공대사탑비와 3층 석탑의 인근 사유지 1,300제곱미터를 연내 우선 매입키로 하고 소유주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이 정부의 폐광 정책에 반발해서 대한석공노조가 이 파업에 돌입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 노사정 협의체를 통해서 이 잠정 합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합의한 대로 본다면요, 이 강원도의 탄광 시대 2025년에 이 막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정부의 폐광 대책에 대한 이 합의한 내용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좀 향후에 좀 우려되는 부분들 또 최종 타결까지 어떤 과정들이 남아 있는지 오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석탄공사 노동조합의 도계지부 김기준 지부장 연결하겠습니다. 지부장님. 네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네. 먼저 좀 결론부터 여쭤봐야 되겠네요. 노사정협의체가 지난 2일에 열렸고요. 네네. 대한석공 그 본사에서 노사정 협의체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자, 여기에서 2025년까지 이 단계별로 조기 폐광에 잠정 합의했다라고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은, 네네.
이 결론이 이제 잠정 합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직 뭐 세부적인 사항은 남아 있지만 잠정 합의는 본 상태입니다 지금. 예. 그럼 최종 확정까지는 뭐 어떤 과정들이 남아 있는 겁니까? 아직까지는 저기 뭐 저희들이 뭐 상계 사업소가 있다 보니까 네. 이게 3월 1일 노사장 협의에서 나온 부분은 2023년 화성강업소, 2024년 장성강업소, 네. 2025년 독일강업소 순으로 편향하기로 잠정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네. 일단 뭐 네. 큰 틀에서만 좀 이야기가 되었고요. 네네. 좀 세밀한 부분은 이제 좀 더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네, 4월달, 5월달 마지막 협의가 끝날 때까지 조금 이 부분은 조금 아직까지 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알겠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네. 이제 그 뒤에 여러 가지 보도를 보면은 이제 그 석공노조 위원장이 뭐 여러 가지 또 조합원들에게 설명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뭐 잠정 합의안에 대해서도 뭐 좀 지지하는 분위기다. 좀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만은 네네. 제가 이제 계속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그 정부에서 이 폐광을 하겠다라고 정책을 발표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폐광 대책 좀 어떻게 처음 논의가 시작된 겁니까? 우리가 저희들이 1987년부터 정부 이게 석탄산업 합리화라는 명분 아래 지금까지 뭐 직속으로 간부상과 구조 정의를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2016년부터 지금까지 뭐 석탄공사를 기능조정 대상 기관으로 묶어놓고 필수 인원 채용마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2021년 12월 산자부에서는 석탄공사의 생산량을 향후 100만 톤에서 종료한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하였고, 이런 부분은 탄광 노동자들의 생존을 무시한 그들만의 경제 논리로 노동자들과 지역사회의 숨통만을 끌려고 하는 정부의 대책 없는 폐광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전국적으로 현재 탄광이 운영되고 있는 네네. 것이 지금 이 잠정 합의안에 나온 이 세 곳이 전부입니까? 올해 4개 지금 강업소가 남아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도계에 있는 경동강업소가 또 하나 남아 있습니다. 네, 도계광업소요. 경동강업소. 정동광업소요. 도계에 있는 네. 정동광업소요. 네네. 그러면은 네 곳 중에서 세 곳을 폐광을 하고 이 정동광업소는 운영을 한다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거기는 지금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40만 톤 부분이 아직까지 뭐 화력발전소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수용으로 네. 거기는 아직 보장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네네. 그러니까 최소한의 석탄 생산만 하겠다. 지금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전남에 화순광업소가 있었고요. 또 강원도니까 강원도 네네. 중심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 태백 장성광업소가 24년도, 또 삼척 도계광업소가 25년도에 네네. 잠정 피해사기로 잠정 합의를 본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 생산량이 어느 정도고요? 몇 분 정도 현재 그 고용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한 8만 톤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요구하는 부분은 이제 향후 100만 톤에 대한 부분인데, 네. 이 100만 톤 생산을 저희들이 뭐 38만 톤을 계산하게 되면은 2년, 3년 정도의 가행에 대한 부분이 보장이 안 돼 있습니다. 예. 그 조합원들이 저희들이 뭐 지금 예주까지 인원이 한 1,500명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도 정부에서 고민을 좀 하셨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도 무시한 채 조금 이 부분을 뭐 100만 톤 생산 부분에 대한 부분만 뭐 보장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조합원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어 분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장소광업소는 현재 몇 분 정도가 좀 재직을 하고 있습니까? 한 6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600명 정도고요. 네, 예주까지 포함해가지고 네, 삼척 도계광업소는요? 저희들이 한 500명 가까이 됩니다. 500명 정도요. 그러니까 네. 1,100명 버스대고요. 네네. 그럼 아까 그 도계에 있는 광업소죠. 정동광업소요. 네네. 여기는 몇 분 정도 현재 또 일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한 7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700명 정도요. 그러니까 다 네네. 합쳐서 한 2,000명 정도 되는데 네네. 한 700명 정도는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보장되고요. 나머지는 네네. 이 폐쇄한다. 지금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네. 그럼 혹시 이 장성과 삼척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도계 정동광업소로 좀 인력이 좀 그 전환되는 뭐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는 겁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그러니까 이런 네. 부분들을 앞으로 좀 논의를 더 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네, 그 세세한 부분은 논의가 더 이어져야 되고 저희들이 예. 또 이게 또 뭐 이직이라는 부분이 어차피 최강에 대한 부분까지 뭐 정리가 돼야 되고 그 다음 부분이 또 이게 진행이 돼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뭐 조합원들이 뭐 경동 인근 조합원들 우리
조합원들이 경동의 이직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정부의 이 폐광 정책이 발표되면서 사실 그 노동조합 차원에서 또 총파업 결의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 가운데 지난 3월 2일에 이 잠정 합의가 이제 이루어진 것입니다만 그다음에 과정이 네네. 어땠습니까? 그때 과정은 이게 우리 한 나라의 뭐 사업을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노조 측에 이제 뭐 한마디 말도 없이 일방적인 폐광 정책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고 저희들은 지난 뭐 설 연휴도 반납하고 추운 날씨 속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합의도 하려는 시도조차 없었고 그런 정부의 안전한 모습에 저희는 2월 10일 정부의 생산 정지 저지를 위한 총파업 투표를 시사했습니다. 투표 결과 총 뭐 96.4%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폐광 이후 행정권 대책 마련 요구를 위해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네. 네, 휴가도 만납한 채 시작한 뭐 35일간 투쟁이 3월 1일 종료가 되어 다행이라 생각하며 그동안 고생한 조합원들과 노조 간부 집행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큰 틀에서 보면요, 조기 폐광을 하게 되면은 네네. 이 폐광 대책비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여기 이제 네네. 제가 보니까요, 퇴직 근로자들에게 이 2개월분 범위 임금, 또 이제 평균 임금 1개월분 해당되는 실직 위로금, 또 최저 네. 기준 금액의 75% 해당되는 이 금액, 이 퇴직금, 요게 이제 그 폐광 대책비를 지급을 하는데 지금 이거 외에 또 특별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런 부분이 잠정 합의의 큰 그 내용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세밀한 부분은 오늘 얘기해 줄 수 없는 겁니까?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폐광 대책비에 대한 부분이 41개시에 대한 부분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폐광시 뭐 저희들이 조기 폐광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유로금이라든가 뭐 특별 유로금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뭐 협의를 아직 근데 뭐 이제 세밀하게 뭐 협의를 해야겠지만은 네. 아직까지 이게 마지막 협의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 이게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잠정 합의가 아직 끝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네네. 이런 부분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4월, 5월 좀 계속해서 최종 합의까지 논의가 네네네.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인데 네네. 자, 그런데 좀 노동자들 입장에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고요. 네네네. 사실 또 우려가 되는 것이 이 지역의 어떤 정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또 이제 폐광이 되면서 또 우리가 또 네네. 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사실 태백 지역도 그렇고 이 정선 지역도 그렇고요. 이 네네. 지역 소멸까지 거론될 정도로 폐광 지역이 좀 타격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네네. 지금 이 어떤 문제들이 좀 우려가 되는지 또 어떤 해결책이 좀 필요한 것인지 좀 이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뭐 지금 뭐 매스컴 때 뭐 보도가 되다 보니까 지역도 조금 술렁이는 분위기고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또 뭐 지역 갈등도 깊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네. 이게 석탄산업 존폐는 탄광 지역의 삼척시 도계와 태백시 생존과 발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석탄 산업 3자 이후 아무런 대체 사업도 없이 가무선과 구조조정으로 인해 인구 유출도 심했고 지금까지 지역사회 경제 침체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폐광을 전제로 이제 앞으로 뚜렷한 대체 사업도 발굴도 해야겠지만은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또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최소한의 화력 발전을 위한 이 최소한의 어떤 생산량을 유지하겠다라는 정부의 방침이고요. 네. 하지만 네. 이 석탄 산업과 관련해서 지역의 소멸 위기로는 우리가 더욱더 확산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건 정말 맞습니다. 25년까지 24년, 25년인데 네네. 그 전까지 정말 해법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노조 차원에서요. 그렇고요. 네네. 또 노사정 앞으로 또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네네. 이 단계별 조기 폐광 내용과 관련해서 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저희들이 현재 안전관리를 좀 뭐 보니 기본적인 안전관리 인력 과정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 보면 또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없는 작업 환경에서 이렇게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실정이고 정부의 감산 정책과 단계별 폐광으로 인해 인력 부족으로 작업장의 안전 문제가 조금 이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또 노동 강도도 또 이제 뭐 너무 심해질 수도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작업 부분이 너무 강도가 심해지면은 2차 재해로 또 이어질 수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우리 뭐 현장에 나가시고 이게 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 현장이 너무 열악합니다. 화장실도 없고 빛도 없고 도시락도 뭐 제가 먹을까봐 천장에 이렇게 매달아놓고 있는 실정이고 이 공기업이라지만 다 같은 공기업이 아닙니다. 지금도 뭐 사고와 진폐로 고통받고 있고 힘들어도 초원에서 일을 해야 가족들을 지킬 수 있게 우리는 여기를 지켜왔습니다. 지금까지. 알겠습니다. 네. 이번 협상을 네. 마지막으로 네. 더 이상 저희 조합원들을 고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며 이를 위한 석탄공사가 주장하고 있는 기름조정 대상 기간 해제와 인원 충원, 안전대책을 위한 작업 환경 개선, 정년 연장 등 우리가 요구가 안 될 때까지 우리 모든 조합원들과 함께 끝까지 단결된 마음으로 함께 나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좀 최종안이 나오면은 또 다시 한번 또 저희가 좀 이 부분들 또 이제 지역과 관련해서 좀 어떤 영향이 있을지 다시 한번 또 검토할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대한석탄공사 노동조합 도계지부의 김기준 지부장이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요 2년째 폐 마스크 재활용 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역의 취약계층 어르신들과 또 장애복지관에 좀 여러 가지 정말 필요한 물품으로 재탄생시켜서 기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인의 리포터 취재해 왔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버려지는 마스크 양 정말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만은 이런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마스크 업사이클링 사업을 좀 해오고 있다고요? 네, 하루에 버려지는 폐마스크는 무려 2천만 개에 달합니다. 연간 73억 개 이상의 마스크가 배출되는 셈인데요. 문제는 마스크를 태우면 독성 물질인 다이옥신이 나오고 마스크가 다 썩기까지는 약 450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안전 문제로 마스크를 재활용하는 것도 어려운데요. 코로나가 장기화될수록 그냥 두고 있을 수만은 없는 문제입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마스크 재활용 사업을 2년째 이어오고 있는데요. 원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협의체인 행가래 강원과 원주시의 협력으로 사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행가래 강원은 폐마스크의 수거와 방역, 보관에 함께 참여하고 있고요. 2020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 약 3만 장의 마스크를 수거했습니다. 이 마스크는 손에 대지 않고 버튼이나 스위치를 누를 수 있는 위생용품인 터치프리키와 휴대폰 뒤에 붙이는 그립톡, 안경 돋보기로 재탄생하고 있고요. 이를 안경점과 협업해서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기부한 바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ESG 경영추진단 권남욱 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매달 1,000억 개씩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는데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마스크에 대해서 그동안 특별한 처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고 매립되는 게 보통인데 이게 분해되는데 마스크가 400년이 넘게 걸린대요. 그래서 마스크의 친환경적 처리를 위해서 기업과 정부와 학교에 실질적인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ESG 경영 실천을 위해서 미래 세대인 청년 스스로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함께 해결하기 위한 청년 참여단을 구성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인 강원혁신포럼에서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학생들에게 마스크 도입팀을 구성해가지고 참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해당 사업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2020년부터 2년간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동아리에 마스크 재활용 사업도 이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좀 폐마스크 재활용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는지도 궁금하군요.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주 연세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2020년부터 2년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동아리인 마스크 도입팀과 함께 마스크를 돋보기, 안경, 그립톡으로 재탄생시키고 있는데요. 강원혁신포럼 지역 문제 해결 의제에서 이 마스크 도입팀의 아이디어가 선발되면서 공공기관의 지원으로 사업을 확대했다고 합니다. 먼저 폐마스크는 수거 후에 소독을 거칩니다. 그 뒤에 마스크 끈과 노즈 와이어를 제거하는 1차 가공을 거치는데요. 1차 가공된 마스크를 펠릿이라는 상태로 가공을 하는데 펠릿으로 만들면 재활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 상태가 됩니다. 이 펠릿을 다양한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건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 ESG 경영추진단 권남욱 팀장 이야기 이어듣겠습니다. 슬기로운 마스크 업사이클링 사업은
올해 2022년 1월에 500개의 그 돋보기 안경을 원주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에 기부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개별적인 전달을 못해드린 점이 아쉬운 부분이지만 원주시에 전달하는 것으로 일단 폐마스크 재활용 사업은 종료되었습니다. 현재는 원주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협의체인 행가래 강원과 함께 ESG 경영 이행을 위한 사업을 준비 중에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각 부서에서 고유 업무를 중심으로 한 ESG 실천 과제를 적극적으로 전국적으로 반영해서 국민과 함께 더 건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실천과 확산 노력을 이어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굉장히 좋은 취지의 사업이고 합니다만은 또 세상에 쉬운 일은 없다고 했나요? 이 마스크를 재활용하는 사업이 또 순조롭지는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뭐 안전성에 문제가 또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폐마스크 재활용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폐마스크의 안전성 문제입니다. 폐마스크를 1차 가공한 후에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버려진 마스크를 수거하는 과정이나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역 문제에는 아직 관련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서 완전한 안전성은 보장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또 수거한 폐마스크를 펠릿으로 가공하는 업체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보통 가공업체는 톤 단위로 마스크를 수거하는데 지역사회 수준에서 모을 수 있는 마스크의 양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게 처음에는 업체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업이나 국가 차원에서도 마스크 재활용에 관한 대응책이 나오면 좋을 법하지만 환경부는 아직 폐마스크 재활용에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감염 우려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환경 문제와 쓰레기 문제를 두고 볼 수만은 없어서 많은 지역사회와 민간이 폐마스크 재활용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경기도 용인시는 버려지는 폐마스크를 의자나 반려동물 용품으로 재활용하겠다고 발표했고요. 서울시의회도 폐마스크 재활용 시범 사업을 추진 중인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단비가 내렸고 또 이번 주 좀 비 소식이 예정돼 있습니다만은 최근까지 이 건조특보가 계속해서 내려져 있었고요. 또 동해안 지역에 또 영월 지역에도 이 산불이 크게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런 봄철 산불을 막기 위해서요, 국립공원공단에서 국립공원 탐방로의 출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는데요. 도내 국립공원 4곳의 탐방로가 현재 폐쇄되어 있습니다. 그 폐쇄 구간과 일정 살펴보도록 하죠. 국립공원공단 안전대책부의 허용필 과장 연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희 국립공원공단 산불 담당 허용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그 공단에서 봄철 산불을 막기 위해 탐방로 출입을 금지시켰다고 이제 들었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시행되는 내용인지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봄철 산불 조심기한을 맞아 주요 탐방로를 5월 15일부터 전국 133개 구간 597km를 통제 인력 및 차단시설 운영을 통해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네, 2월 15일부터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뭐 코로나19 여파로 탐방객들이 조금 줄었을 것 같은데 실제로 탐방객들 한 해에 좀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네. 작년을 기준해서 3,590만 명이 국립공원을 방문하였으며 특히 봄철에는 857만 명이 국립공원을 이용하였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강원도 내에서 보면요, 설악산과 치악산, 오대산, 또 태백산 이렇게 4곳의 강원도 내 국립공원 탐방로가 폐쇄된다는 것인데 어느 구간에서 시행이 되는 겁니까? 네. 강원권 국립공원은 3월 2일부터 주요 탐방로 통제에 들어갔으며 설악산은 대청봉을 향하는 15개 구간 93km를, 치악산은 항로봉 등 3개 구간 11.7km, 오대산은 비로봉을 비롯한 7개 구간 50km, 태백산은 14개 구간 41km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통제되는 탐방로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국립공원 누리집을 통해 참고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설악산, 치악산, 오대산, 태백산 3월 2일부터 이제 통지가 들어간 것인데 이게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폐쇄 기간은? 네, 3월 2일부터 5월 15일까지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며칠 전에 또 동해안 산불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또 자연이 훼손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또 국립공원 폐쇄의 어떤 그 필요성도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인데 우리 또 시민들, 또 도민들에게 안내해 줄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그 산불로 피해를 입으신 울진 삼척 동네 주민들께 깊은 위로를 드리고 몇 가지 당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산불 조심기가 통제된 탐방로는 일제 산행을 자제해 주시고 개방된 탐방로에 산행하실 때는 라이터 등 인화물질 소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림인접에서 소각행위는 산불 확산 우려가 매우 높기 때문에 소각을 하시지 않는 것이 산불로부터 국민권을 보호하는 국민 실천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끝으로 탐방로 운영 계획 좀 말씀해 주시면서 정리하도록 하죠. 네. 국립공원공단은 산불 조심 기간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민들께서도 산불 예방 수칙을 꼭 지켜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산불 조심 기간이 끝나는 5월 16일부터는 정상적으로 국립공원 산행이 가능하며 상대적으로 산불 위험성이 낮은 개방된 저지대 탐방 코스를 이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국립공원공단 안전대책부의 호용필 과장이었고요. 자, 3월 14일 월요일에 함께했던 성쾌한 아침 원리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